배양토, 상토, 분갈이흙 등등 많은 흙이 있는데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길게 끌지 않고 상토와 배양토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토는 법의 규제를 받는 흙이고 그 외 배양토, 분갈이흙 등등 다양한 흙은 법의 규제를 안 받는 흙입니다. 이름이 다양한 건 규제를 안 받으니까 마케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써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규제를 받는 흙이냐 아니냐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상토랑 배양토 차이에 대한 영상이 많아서 저도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는 태반이 광고글이더라고요. 요새는 광고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검색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채널의 목표인데 이렇게 광고가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구체적으로 상토랑 배양토랑 뭐가 다르고 어떤 흙에 키워야 식물이 잘 자랄지까지 추천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상토는 규제를 받는 흙이니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규제가 어떤 것인지까지 살펴봐야 진짜로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상토가 등장하는 법은 비료관리법 제2조 1호인데 여기는 자세한 내용이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하위법인 비료공정규격 설정 여기 나와 있어요. 상토는 다시 상토 1호랑 상토 2호로 나눠지는데 상토 1호는 쉽게 얘기하면 벼농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토 1호는 무시하고 상토 2호만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법에 정해진 상토 2호의 요구 조건은 크게 6가지예요. 첫 번째, 가벼워야 됩니다. 밀도가 0.5 미만 또는 0.3 미만인데 흔히 접하는 상토는 대부분 0.3 미만이에요. 50리터 상토 한 포대가 15kg도 안 나간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중금속이랑 병원 미생물이 기준치 이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 pH가 4에서 7인데 이건 범위가 넓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pH가 4에 가까워야 되는 블루베리용 상토도 만들 수 있고 pH가 7에 가까워야 되는 대부분 식물용 상토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EC가 1.2 데시즌/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면 염류 집적이 없는 흙이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이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식물이 못 자라는 흙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소가 500mg/kg 이하여야 됩니다.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육묘 시험 성적서, 즉 식물을 키워서 잘 크는지를 정해진 기관에서 시험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진실이고요. 이제부터 제 의견을 4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상토의 첫 번째 조건이 가벼워야 된다는 건데 왜 가벼워야 되는지는 풀 말고 나무 같은 걸 키워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니면 도자기 화분을 쓰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네요. 제가 40L짜리 화분에 무화과랑 포도를 키우는데 화분을 60L, 100L 이런 큰 화분을 쓰면 훨씬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데 큰 화분을 못 쓰는 이유가 무거워서예요. 저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지만 화분이 50L만 넘어가도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화분을 옮길 일이 많은데 만약에 상토가 아니라 밭흙을 썼으면 무게 때문에 화분을 아마 한 20L 정도까지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뿌리 부피가 제한되고 식물을 크게 키우기가 어렵겠죠. 배양토는 이런 무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업체는 아예 밭흙을 섞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토는 중금속 제한이 있는데요. 흙에 중금속이 있을 리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퇴비 같은 걸 저렴한 업체에서 구매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퇴비 안에서 주사바늘도 나오고 별의별 물건이 다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중금속 범벅인 흙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양토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상토처럼 시험을 통해서 확인했는지 아니면 깜깜이로 그냥 잘 했겠거니 믿고 써야 되는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세 번째로 배양토 업체들이 상토를 깎아내리는 포인트가 상토에는 비료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상토의 정의에 묘, 즉 어린 식물을 키우는 용도라고 되어 있는 걸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마케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토 자체에 들어있는 비료 양이 절대로 적은 게 아니고요. 상토랑 배양토에 들어있는 비료 양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상토에 비료가 적다라고 하면 배양토도 비료가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어차피 비료가 그 이상 들어가면
식물이 잘 자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아까 법에 질소가 500mg/kg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지가 않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상토 1리터당 오스모코트가 대략 45알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많죠? 보통 알비료 주실 때 몇 알 정도 주시나요? 뭐 한 10알, 20알 주시지 않으시나요? 저 비료 양을 40리터 화분으로 환산하면 오스모코트가 무려 1800알이에요.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니고 오히려 과비로 약해가 날까봐 걱정할 만한 양이죠. 실제로 제가 가드닝랩 삽목 화분에 이렇게 키웠던 걸 보여드리면 이 화분이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화분인데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비료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양분이 없는 질석에서는 이렇게 못 자라는데 상토에 심었을 때 이렇게 큰다라는 건 삽수가 가지고 있는 양분은 많지가 않고 상토에서 대부분 비료가 온 거란 얘기겠죠. 참고로 이거 보시면 식물이 못 큰다고 조급하게 비료 주시던 분들은 대부분 양분 부족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 때까지는 비료 안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1리터 화분이니까 40리터 화분에서는 이 나무보다 40배 크게 키울 수 있는 비료가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사진 속 나무보다 40배 큰 나무 상상해 보시면 거의 성모까지 키울 수 있는 비료가 이미 상토 속에 있다는 뜻이겠죠. 제 의견 마지막 네 번째는 광고 측면에서 상토업체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배양토 광고글은 정말 많이 봤는데 혹시 상토 광고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비료관리법 20조 2에 비료는 거짓 광고나 과대 광고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상토도 비료관리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광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토랑 배양토 차이점이라고 해놓고 막상 자세히 읽어보면 업체에서 교묘하게 배양토를 광고하는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요새는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 아무 글이나 퍼다가 자기 글인 것처럼 적는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고 광고 글을 가져다 베껴놓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배양토를 광고하는 글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배양토보다 상토를 추천드려요. 물론 좋은 배양토는 상토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양토는 정해진 규격이 없어서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쁠 수밖에 없죠. 상토만 가지고도 충분히 식물이 잘 자라는데 굳이 배양토 중에 좋은 배양토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노력을 들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도 상토가 오히려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상토 중에 어떤 거 쓸지는 실외라면 아무 상토나 싼 거 쓰셔도 돼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농지원부가 있거나 농협조합원이면 엄청 저렴하게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상토 조성에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아무 상토나 쓰셔도 실외에서는 다 좋습니다. 다만 실내라면 한판승이나 한아름 상토를 추천드려요. 상토든 배양토든 곰팡이나 버섯이 안 생기는 흙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써서 순환이 빠른 흙이 그나마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한판승이나 한아름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판승만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한판승이 상토 중에 유일하게 피트모스가 안 들어있거든요. 피트모스가 뭐냐면 수천 년 전에 자라던 이끼가 죽어서 쌓인 거예요. 깊은 숲을 밀고 거기에 쌓여있는 이끼를 채취한 게 피트모스입니다. 피트모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물이 마르면 다시 물을 흡수하게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환경에 엄청 관심이 있다든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왠지 식물을 키우면서 숲을 밀어서 만든 재료를 쓴다라는 게 좀 꺼림직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트모스가 아예 안 들어있는 한판승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판승 구매할 때도 저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구매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유통처가 미농 비료로 되어 있는 곳이 순환이 빨랐는데 요새는 영농사가 순환이 빠르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구매하는 곳 링크는 더보기랑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솔직히 상토는 거기서 거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물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상토의 영양분을 100% 다 활용해서 이 사진들처럼 작은 화분에서도 크게 키우실 수 있으세요. 이건 제가 실제 실험으로 물 주는 방법에 따라서 성장이 바뀌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조만간 준비가 끝난 대로 물 주는 방법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